반갑습니다. 2018 대비 환경직 공무원 일반화학 담당 이은실입니다.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수준은 기본 이론이고요. 그래서 수강 대상분들 같은 경우에 비전공자분들 혹은 화학을 전공하셨는데 조금 오래돼서 화학의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이론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뤄지는 수준은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되고요. 심화 이론이랑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와 심화 이론.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강의 커리큘럼은 이 정도가 되고요. 강의 방식은 PPT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쓰인 PPT 화면을 이제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프린트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이랑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교재랑 PPT가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일단 PPT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자,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이 공식 카페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공식 카페인데 수강생분들은 특별히 VIP로 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강하고 계신 연합플러스 아이디를 작성해 주시면은 모든 자료를 이용 가능한 등급이 이제 VIP예요. VIP로 등업을 해드리고 네이버 카페명에 유니애니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환경직 공무원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기사 자료들까지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활용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 내용은 화학에 대한 목차예요. 목차인데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화학의 기초. 전반적인 설명을 하자면 화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 문제 출제 비중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고, 자, 2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자 구조와 주기성. 그래서 원자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주기성은 주기율표가 있죠. 주기율표 뭐 위 혹은 아래로 갈수록 어떤 성질들이 바뀌고 또 작아지는 성질이 있고 커지는 성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자, 그리고 3번에 나오는 내용이 화학 결합이죠. 화학 결합.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뭐 분자 내의 결합도 있고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조건이 있죠. 분자 구조. 선형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 구조가 선형인 경우, 혹은 뭐 피라미드형인 경우 등등등 분자 구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배이화학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배이화학. 자, 우리 뭐 화원, 화투 이거 전공했다고 해서 뭐 화학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만 그래도 배이화학 이 부분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배이화학은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범위가 7급 공무원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17년 서울시 9급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초이론에 나오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지만 배이화학도 일단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이화학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조금 천천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 분자 구조와 배이화학 이거 같이 병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내용이 기체 액체 화학인데 화학 양론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기체 액체 화학에서 크게 보자면은 열화학이랑 반응 속도, 화학 평형 이것도 다 화학 양론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열화학 반응 속도, 화학 평형은 단독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차에서 따로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체화학하고 액체화학 이렇게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열화학 반응 속도, 화학 평형 이렇게 원래는 화학 양론에 속하지만은 따로 분류가 됐어요. 자, 그리고 5번 열화학 볼까요? 열화학. 열화학은 열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선 계산 문제를 다루진 않아요. 계산 문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화학에서 볼 내용은 부호의 판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6번 반응 속도. 화학은 반응이 일어날 때 속도가 있어요. 느린 반응, 빠른 반응. 그래서 느린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그 전체 속도 결정 단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반응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거고, 자, 그리고 7번은 화학 평형이에요.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화학 평형이랑 반응 속도를 같이 엮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 문제에서 보기 하나에 꼭 반응 속도 같은 이런 내용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 평형은 반응이 정반응으로 가는지 혹은 역반응으로 가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르 샤틀리의 원리랑 같이 병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전지화학, 유기화학, 환경오염 나오죠. 전지화학 같은 경우에 전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혹시 들어봤나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좀 다뤄지는 내용이 전지화학이고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보기에 대한 설명, 간단한 내용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화학. 유기화학은 100%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인데 이제 생화학이라고 해서 생물이랑 화학을 엮어서 나오는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환경오염 나오죠. 이제 환경오염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지 공무원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되는 환경오염이 광화학 스모그, 뭐 산성비,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 온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환경공학계로보다는 조금 얕은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 화학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화학의 기초입니다. 자, 단위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1960년대 이제 SI 단위계를 채택하면서 이제 국제 단위계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전류, 물질의 양.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화학에서는 복잡한 단위 환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질량은 킬로미터라고 하고 킬로그램으로 쓰고 1kg은 1000g.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길이는 미터, 미터를 2번 곱하면 면적이 되고 미터를 3번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쓰는 단위 환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1세제곱미터는 리터 단위로 써야 돼요. 리터 단위. 리터 단위로 하게 되면은 10의 3승리터, 즉 1000리터. 이 정도 단위 환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시간은 초로 나타내고 이게 전지화학으로 가면은 암페어, 지금 전류의 양이 암페어로 나와 있죠. 암페어와 초를 곱해서 이게 쿨롱의 단위인 C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지화학에서 주로 보게 될 단위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켈빈 온도라고 해서 도시 온도를 273을 더해준 값. 요거를 켈빈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는 K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이거는 몰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농도 개념 나올 때 몰 퍼 리터 하게 되면은 몰수에다가 부피 리터로 나눈 그게 바로 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은 몰로 표시한다.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